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인들아 창세기 문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만, 다른 건 블로그에서 질문 주시고요. 그 전에 이제 한 이웃분께서 수메르 아카드 로스차일드론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인드라가. 이제 착한 건 분량으로 이건 늘 그분한테 인드라가 권했듯이 영성 공부하고 이제 총론은 됐고 이제 세론을 해서 착한 건 분량으로 만드시라. 이 총론만으로 인드라가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이웃분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인드라가 참겠습니다. 왜냐면 인드라가 거의 논평 달아봐야 괜히 쓰잘데없는 꼰대기질 발휘해가지고 비평만 할 거 아니야. 안 하겠다 이거야. 뭐 잘해보시라. 착한 거 물량으로 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분께서 닌티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수메르 아카드 이쪽에 이슬람 이전의 그 서아시아 문화를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뭔가 이렇게 뭐 막 엄격하게 막 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2030 청년들에게는 뭔가 쾌락의 자유를 주는 듯한 이런 어떤 서사시가 많기 때문에 락하는 애들도 10대 20대들이 팬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필해야지 락밴드가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닌티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이웃분의 신앙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제하고요.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에서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갈비뼈 2부 닌티, 두 번째가 구스 함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야벳, 셈, 함으로 나눠졌다. 그때 이 구스는 함이다, 이렇게 함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셈족 근본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셈족은 뭐냐? 그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셈족이란 가나안, 유대인, 시리아인, 그 다음에 아모리인, 아카드인, 엘라민, 이런 사람들이 셈족이고, 야베디는 유럽인, 그 다음에 저쪽 카스피의 쪽 사람, 함족은 이집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다.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인드라 관점에서 함족, 셈족, 야벳 쪽을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함족이다. 왜냐? 아프리카에서
오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발할 때 다 흑인이었지 백인이었겠습니까? 아시안이었겠어요? 아니 다 흑인이에요. 다 검어해. 피부도 까맣고 눈도 까맣고 다 까맸습니다. 그쵸? 근데 왜 백인이 되고 황인종이 됐냐?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빙하기가 원인입니다. 빙하기 때 피부 색깔이 나눠진 겁니다. 유럽을 간 사람을 예를 들게요. 인간에게는 비타민 D가 필요했는데 비타민 D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햇빛을 쐬야 돼요. 흑인들은 날씨가 더운 적도 사람들은 충분하게 자외선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피부가 하얗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북쪽으로 갈수록 자외선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진 것이고 눈동자도 파래진 겁니다. 그것들을 요구하는 게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미 주근깨 몽골 반점이 여러분 아시죠? 몽골 반점 주근깨 기미 힘들어 여기 있는 요점 요런 게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가 왕성해지면 주근깨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점이 많아져요. 이해가 되셨죠? 하면 같이 북쪽으로 갔는데 왜 백인은 피부가 하얘지고 동양인은 피부가 누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현재 견해는 생선을 많이 먹어서다.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비타민 D를 굳이 피부가 하얘질 필요가 없었다. 에스키모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가나요? 저는 안 갔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그거는 절반의 설명, 거의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단지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죠. 그럼 뭐냐? 백인과 아시아인의 이제 황인종이라는 표현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시아인들의 피부가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마지막 빙하기가 기원전 10,000년에서 9,000년 사이 영드라이어스기 맞나? 드라이어스?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전 세계 피부는 공통이었어요. 노르웨이에 있건 시베리아에 있건 한국에 있건 전 세계 피부는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피부가 달라졌냐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고고학적 증거, DNA 유전자 분석이 다 마지막 빙하기 때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 전 세계에서 백인종, 백인, 흑인, 황인 이런 구분이 생긴 것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불과
기원전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12,000년 전, 기원전 10,000년 전이에요. 기껏해야.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이 만약에 기원전 10,000년 대홍수 이전의 에덴 동산이라면, 그 당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는 흑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인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흑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10,000년 전에 한국의 한반도에 살았던 인류가 있다면 흑인이다 이거예요. 10,000년 전에 유럽에 살았던 그 사람도 흑인이고, 10,000년 전에 괴페클리 테페를 만들었던 사람도 흑인이고, 영국에서 무슨 뭐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그것도 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노아도 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흑인이다. 그러면 왜 수메르인 이 사람은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였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빙하기 때, 빙하기 기후사가 인더라 중요하다고 했죠. 기후사에 보면 빙하기라고 해서 지구 전체가 다 추웠던 게 아니에요. 빙하기 지구 돌려보세요. 특히 오늘날의 유럽만 빙하가 덮였어요. 시베리아 보세요. 시베리아 따뜻했어. 위도가 높다고 다 빙하가 덮였던 게 아니라,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 때 역설적으로 시베리아는 춥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맨 위에 그쪽에는 빙하가 덮였지만 춥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셨죠? 유럽에서는 빙하기 때 많이 추웠기 때문에, 거기 아프리카에서 갔던 인류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돌연변이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피부가 하얗게 더 많이 멜라닌을 자외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부가 하얗게 된 거예요. 하면 동양인은 왜 피부가 하얗게 되지 못했냐?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것도 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피부가 두꺼워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서양 여성들이 특히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인이나 일본 여성 피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동안. 여성들의 꿈이 피부 관리 아니게요? 여성들의 꿈은 피부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피부가 좋아요. 해외여행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은 알 겁니다. 10년은 젊어요.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이, 인드라가 20년 전에 유럽 여행에 갔을 때, 인드라가 30대 초반에, 그 나이, 그때가 하여튼 몇 살 때가요, 이거. 30대 초반에 인드라가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갔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갔는데 저를 다, 막 대학 신입생 20대 초반으로 봐요. 다 10대 말 20대 초반. 원래 인드라가 좀 다른 한국인에 비해서 더 동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다 10대 후반으로 봤던 거야. 그러니까 막 벨기에 갔을 때 그 저 포르투갈 10대 친구들이 내가 10대인 줄 알고 같이 술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서양인 피부는 안 좋고 동북아시아인 피부는 좋은가? 피부 두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피부는 표피층과 전피 이렇게 두 분류로 나니까 전 세계 인류의 피부는 똑같아요. 두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서양인과 동북아시아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 비율이에요. 표피층과 표피 밑에 있는 전피라고 하죠. 그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인에 비해서 동북아시아인이 피부가 두껍다고 얘기하는 것은 표피층이 두껍기 때문에 표피가 전체 피부 두께는 다 똑같아. 흑인이건 동북아시아인이건 유럽인이건 다 똑같은데 표피층이 백인과 동북아시아인이 달라요. 뭐냐? 시베리아 기후는 춥다 더웠다 춥다 더웠다를 굉장히 기후격부연이 잦았던 거예요. 반면에 유럽은 그냥 추웠어. 그 차이가 백인과 동북아시아인의 피부를 결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북아시아인은 피부가 하얀 것을 택하는 대신에 자연 선택으로 피부 표피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표피라는 건 뭐냐면 피부 껍질이에요. 한국인이 사우나 가면 맨날 이거 하죠. 그 껍질 벗기는 거. 한국 사람들 시원하네. 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한국 사람 치고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쇄신이라고 그러죠. 쇄신. 싹싹 미는 거. 그때 벗겨지는 게 껍질이거든요. 껍질.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동양인은 춥다 덥다 춥다 더우니까 표피층이 계속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세수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표피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보니까 그 표피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선택으로. 근데 서양인들은 계속 추우니까 걔네들 원래 유럽 애들이 세수도 안 했단 말이야. 유럽 애들은 중세 때 세수 안 했어요. 몇 년간 아예 목욕을 안 했어요. 그게 기독교적 전통이다 그렇게 한데 전 꼭 반드시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세 때 걔네들 목욕 안 한 게 그냥 목욕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반면에 동북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목욕이나 세수를 많이 했어요. 왜 안 하면 피부가 거기에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야. 뭔가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세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양 애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세수할 필요가 없고 동양 사람들은 동북아시아인들은 세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는 아시아인들은 세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반대로 아프리카 사람들도 세수할 필요가 없어. 동북아시아 사람들만 세수를 많이 한 거야. 목욕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피부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캠파이어님. 기후가 바뀌면 피부색이 자연 선택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흑인에 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흑인들 피부색이 약간 동양인색으로 달라요. 아프리카 흑인 색깔하고 아메리카 흑인 분들하고 피부가 좀 달라요. 좀 더 밝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아시아인이라도 예, 동남아시아나 인도의 아시아인과 동북아시아인이 피부색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것은 전적으로 기후 탓이에요. 거기서 자연 선택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멜라닌, 비타민 D, 피부 두께, 표피,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인드라가. 수메르인, 응? 누구냐? 노아다, 노아. 네, 노아예, 노아. 간단히 얘기해서. 네. 그리고 게페클리 만든 사람도 함족이고, 예, 수메르인도 함족이고, 아시아인도 함족, 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 인드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막 그 수메르인은 어디서 왔느냐? 대개 그 이란 고원에서 왔을 것이다. 카스피의 인근에서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인드라가 꿈에서 꿨다고 얘기했잖아. 인드라가 안 믿는데, 예, 바다에서 왔다 수메르인은, 이런 얘기했잖아. 인드라가 꿈에서, 인드라 한 번도 수메르인이 바다에서 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인드라 아이디가 꿈에서 게시한 거잖아. 인드라가 개꿈이겠지만, 그래서 인드라는 아이디를 정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수메르인은 바다에서 왔대요. 이게 뭔가 생각했죠. 인드라가 어부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다. 수메르인은 바닷가. 예. 이 바닷가 라인이에요, 여러분. 예. 몽골 사람들이, 오늘날 중앙아시아 몽골 사람들이 북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몽골 사람들이 북방으로 이주했다면, 예, 아시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만주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 그 이디오피아 혹은 예멘,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남부를 통해서 페르시아만을 통해 가지고 저 이라크 남부, 오늘날 수메르 지역, 그 지역으로 해서 이란 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일부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으로 가고 올라가서 인디언이 된 거고, 일부는 호주로 가서, 예, 오늘날 피지, 하와이 이런 데까지 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던 애들이 만주로 가고 몽골까지 간 거예요. 남쪽 루트인 거예요. 남쪽 루트. 이 사람들은 계속 기후가 괜찮으니까 자신의 흑인의 얼굴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주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남방 루트를 탔던 바다인들이 오늘날 만주, 시베리아까지 간 거예요. 언제까지? 기원전 4000년까지.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 이 연해주 쪽에 악마의 동굴이라고 있어요. 그 악마의 동굴 유전자 조사했더니 한국인과 많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 북방에서 이주한 게 아니라, 바이카로에서 이주한 게 아니라 남방 루트를 따라 가지고 쭉 올라와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외구였던 자들이 연해주까지 가서 산적이 된 거야. 말갈이 된 거야. 외구가 말갈이 된 게
한국의 조상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북방계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이후에 올라온 애들이 남방계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민족 구성할 때 북방계와 남방계의 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북방계가 바이칼에서 온 게 아니라 원래 남쪽부터 타고 올라왔던 애들이 만주까지 가고 시베리아까지 갔던 애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추워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북방계라는 의미지, 원래 저쪽에서 뭐 이렇게 촌길 따라온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캠파이어님, 키가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시아인이 다 키가 작지 않죠.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분들이 키가 작은 편이고, 동북아시아인들이 키가 큰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럽인도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큰 지역은 북유럽으로 갈수록 키가 큽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뭐 스칸다비나 북부 이쪽 사람들 키가 크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쪽은 우리보다 키가 작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키가 큽니까? 작아요.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노스차일드 가문이 셈족, 인드라 얘기했죠. 이 노스차일드 가문은 아슈케나지 뭐 방언은 쓰지만 그 뿌리를 보면 이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추방령 받아가지고 독일 라인란트로 간 게 노스차일드 가문이고 막스 가문이에요. 요런 뭐 이렇게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그쪽이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1세 이 사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키가 작고 땅땅하고 거무죽죽해요. 막스도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거무죽죽해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거무죽죽하다고 얘기했어요. 키가 작고 큰 것은 육류 섭취하고 관련이 깊어요. 한국인이 오늘날 키가 큰, 상대적으로 평균 신장이 커진 것은 영양분 섭취가 커서입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강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유럽인도 옛날에 감자나 먹던 사람들이어서 북유럽인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평균 키가 큰 겁니다. 한국인도 오늘날 청년들이 육류 섭취가 많아져서 평균 신장이 10cm가 커졌듯이, 전반적으로 인류 키가 커진 것은 육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 우유 섭취. 그 우유 섭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유를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들은, 노아는,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유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4000년 전부터, 5000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인류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럽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우유를 먹고 자라면 키가 커지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보다 그 남방계 유전자가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만 먹으면 체한다든지 우유만 먹으면 체한다든지. 우리 아들이 건데 우리 아들이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고 둘째가. 저도 육류를 잘 못 먹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좀 좋아하지 않고 우유를 좀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인드라처럼 약간 동안 피부가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인드라 피부 관리 안 하니까 이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그렇고요. 이해가 되셨죠? 캠파이어님, 아시아인들이 다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아시아인들, 동북아시아인은 키가 크고 동남아시아인은 왜 키가 작습니까? 아프리카인도 마찬가지. 어느 아프리카 사람들은 키가 크고 피그미 같은 분은 왜 키가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고, 왜 남유럽인은 왜 키가 작고 북유럽인은 왜 키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백인, 흑인, 흑인종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인종주의에 빠질 수 있는, 저희 파쇼 인종주의, 근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드라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언제나 인드라는 저희 파쇼, 환바, 백제바, 가야바, 신라바, 일본바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의 피부가 왜 하얗까? 백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벌써 일본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아시아인과 달리 우리 일본인이 특히 피부가 하얀 것은 백인 핏줄이다. 이런 것처럼. 그건 저희 파쇼. 흉노, 왜구 이런 거. 특히 좌의 파쇼, 한국에서는 좌의 파쇼가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우의 파쇼가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이 인종주의를 가장 세게 강조하는 데가 어디죠? 한국의 서남부. 특히 난 한국인이 아니라 전라도인이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 호남인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놈도 있어요. 파쇼입니다. 자의 파쇼입니다. 내가 분명히 할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파쇼입니다. 파쇼. 파시스트예요. 그런 애들수록 자기가 막 차별당한다 어쩌고. 파시스트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차별당한다, 그걸로 정권 잡았듯이 차별론을 차별당한다고 얘기하는 그놈들의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대다수 인종주의자들은 한국의 서남부에 있는 파시스트들입니다. 좌익 파시스트. 일본에서는 우익 파쇼, 한국에서는 좌익 파쇼, 북한에서 좌익 괴뢰 파쇼가 인종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인드라 얘기하는 거야. 적화되면 반쪽 정리 입장에서 제일 먼저 숙청당한 놈들이 어디야? 한국의 서남부 애들을 제일 먼저 죽여. 왜냐면 같은 인종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 서남부부터 죽인다고 내가 강조했죠. 공산당 역사를 보거나 좌익 파쇼 역사를 보거나 그게 둘 다 겹쳐. 적화되면 한국 서남부부터 쓸어버리는 게 평양의 기본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돼요. 파시스트의 원칙이야 그게. 인드라 말에 반박해보세요.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좌익 파쇼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일주의자들이 진정한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인드라는 반중주의자도 주로 우익 파쇼들이 주장하는 반중주의에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원래 기본적으로.
예? 반중 파시즘도 반대하지만 한국의 주류는 반일 파시즘이야.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스트. 주변에서 여러분들 반미 얘기하고 반일 얘기하는 자들은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오해, 왜 수메르인을 함족이라고 보고 구스인이라고 보느냐? 그런 오해는 이집트 15왕조 때 내려왔다. 그 이집트를 점령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비아인과 힉소스, 여기에 대해서 인들아 아주 쌈박하게 정했잖아요. 힉소스는 누구냐? 그냥 인도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메르인을 포함한 대다수는 노아인데 그들이 2000년 이전에 노아인이고, 에덴 아담과 이브고, 드라비다인이고, 전세계 인류였어요. 근데 저 힉소스가 얘기하는 건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인드라 아리아인, 얘네들이 이란 고원에 살다가 내려온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오늘날 터키도 점령하고, 오늘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도 점령하고, 이란도 점령하고, 오늘날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도 점령하고, 다 점령한 거야. 이집트도 점령한 거야.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인도도 점령했잖아. 다 점령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지화. 얘네들 원래 야만스러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현지화 된 거예요. 현지화. 그 힉소스의 유력한 증거가 지금 얘네 제시하는 게 뭐냐면 힉소스 왕조에 셈족 이름이 있다는 이유거든요. 그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 근거가 너무 허접해. 다음에 말하시면 이집트 15왕조를 쥐고 있었던 힉소스 왕조의 고위 관리층 이름을 딱 보니까 셈족 이름이 있더라. 얘네 셈족 아니냐, 유대인 아니냐, 이런 헛지랄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당대 인드라 아리안들은 자체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엘람에 가면, 이란에 가면 이란 사람이 되는 거고, 수메르 지역 들어가면 수메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수메르 사람이 되고, 대표적인 게 히타이트인인데, 히타이트인. 히타이트인은 원래 하티족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거기 하티 원주민이 있었다고. 근데 인드라 아리아인이 거기 들어가서 하티족을 노예화시키고 자기네들이 히타이트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인도 아리안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 가나안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나라가 미탄니라는 나라고, 인드라라는 그 신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이 미탄니 국가거든요. 싹 다 그냥 다 인도 아리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힉소스도 인도 아리안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야벳 쪽이야 말은. 얘네들이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서아시아, 이집트까지 다 먹은 애들이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야벳 쪽인 거예요. 야벳. 이해가 되셨죠?
함족은 원래 인류가 함족이었고 노아, 아담과 이부족이었고, 예, 그래서 그건 2000년 이전 수메르인처럼,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드라비다, 수메르 이런 사람들이고, 야벳은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오늘날 이란 고원, 카스피해 이런 데서 내려온 애들이 인드라 아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성서 기자 입장에서는, 예, 이집트 역사를, 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이집트 식민지였기 때문에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래서 이집트인이 자신들을 지배했으니까, 아, 이집트의 구스인, 누비아인, 북아프리카인 이런 것과 키시, 수메르인과 동일시한 거죠. 왜냐하면 아카드인이나 그 다음에 후일 이신 왕조나 바빌로니아를 세운 함무라비나 뭐 사르곤, 나람신, 뭐 함무라비 이런 애들이 다 아모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셈족이에요. 해서 히브리 성경 기자 입장에서는, 예, 셈족 이전에 누가 이 문명을 건설했다? 그 사람이 수메르인이다. 근데 수메르인은 검은 머리 검은 눈이다. 그러니까 그게 함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구스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가 누비아인들을 구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 이집트 16왕조, 17왕조, 17왕조, 18왕조, 18왕조인가? 19왕조 헷갈리네. 예, 걔네들 입장에서는 누비아 혼혈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혈주의 입장에서 더 싫어했다 이거야.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오해가, 착각계가 일으켜지면서, 예, 구스, 쿠시족이 탄생한 거다 이거야. 그건 착각계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에덴이 어디냐 라는 데서 오해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인드라는 여기서 쌈박하게 정리한 거죠. 에덴이 어디냐? 네. 게페클릭 테페다. 이것은 최근에 터키 지진에서 볼 수 있을 때 불의 지대, 그 다음에 그 화산, 방패 화산, 그 다음에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시원지가 다 게페클리와 터키 산맥에 걸쳐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강은 시원지도 거기고, 나머지 두 강도 말리크 강과 거기 강이 있다. 근데 거기서 나오던 구스의 땅이라는 게 문제였는데, 구스의 땅을 다 적신다. 이 구스의 땅이라는 건 수메르 지역을 적신다는 건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수메르인이 다스리던 도시를, 지역을,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다 구스인이 원래 다스리던, 통치하던 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구스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에덴은 어디냐? 게페클리 테페다. 고고학적으로나 당대 인류의 이동 경로나 봤을 때 에덴은 게페클리 테페 인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딜문은 어디냐? 그건 딜문은 바레인이 아니냐? 이것은 인드라 보기에 문헌적으로 봤을 때 이신왕조 우르 니누르타 이후로 딜문이 바레인으로 굳어졌다. 그 이전까지 딜문은 실기왕조 때까지만 해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 이전에 질문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라가시 왕조 때 질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질문은 명백하게 바레인이 아니라 오늘 하란이거나 아니면 아수르 지역이거나 이런 오늘날 이라크 북부였지 바레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상향으로 질문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 여인 닌티에 대해서는 포스팅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59분이네요. 다음 기회에 오늘 또 닌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히브리 성경 기자들은 왜 이불을 왜 갈비뼈 닌티로 정했을까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인트라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솔직히 다루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서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푼숙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자, 다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건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한다.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오늘도 저는 작은 실천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매일같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딱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우리 아이들아 힘내자. 다 이렇게 구호 외치듯이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루타님 고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